아픈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거지. 내가 그거 해서 좋아진 사람 중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했어. 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아, 이건 진짜 효과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10여 년을 다니면서 이거 진짜 효과 없다 이런 게 있어. 1위부터 얘기할까? 네네. 코 모공 줄이는 거. 아, 진짜? 코 모공 줄이는 거.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만 좀 안 돼요. 진짜. 왜냐면 피부 재질이 재생이 잘 되거든요. 이런 데는 피부 살이 연하잖아요. 네. 근데 코는 재질 자체가 두껍고 단단하잖아요. 이런 살은 재생 자체가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10대까지는 어떻게 좀 재생이 되는데 완전히 성숙된 피부는 재생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 어떤 분을 봤는데 내가 코 모공에 진심이었던 사람을 봤어. 어떻게든 나는 얘를 줄이겠다면서 3년을 그분이 쓴 돈만 몇 배 있다. 근데 그분이 3회 하고 나서 또 쉬었다가 또 5번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한 30회는 넘게 했을 거야. 프락셀, 인트라셀, MTS 안 해보는 레이저가 없어. 근데 하나도 안 줄었더라고. 그래서 이건 좀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하나? 너무하나? 근데 일단은 30% 이상 효과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들여서 얘를 좋아지게 하려고 돈을 들였어. 그러면 돈만 들여? 가는 시간 들이지? 또 가서 또 데미지가 되잖아. 빨개지잖아. 그러고 나서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것도 되게 아파.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지 내가 좀 괜찮지 않나? 했을 때 코 모공만큼은 좀 아쉽다는 거지. 그래도 뭐 어떻게 한 30%라도 줄이겠다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그냥 살아라. 체념을.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코인데 코필러. 효과 없다고요? 효과는 있는데 진짜 오래 안 가. 필러 중에서도 오래 가는 필러가 있고 오래 안 가는 필러가 있는데 오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래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래 가는 거. 근데 오래 가는 게 더 안 좋다? 왠지 알아? 뺄 때 문제야. 만약에 이제 반죽을 해, 진흙처럼 반죽을 하지? 그럼 얘가 여기에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 천천히 흡수가 되는 거,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예전 코처럼 되나?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넓어질 거 아니야? 넓적해지는 거지. 만약 오래 간다 그러면 그 오래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변형이 되겠어. 근데 차라리 금방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한두 달 안에도 없어져, 거의. 효과가. 그래서 나라면은 내 지인이라면 코 수술을 할 거야? 내가 콧대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전과 후를 보고 싶어? 그러면 한번 필러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할까? 이런 느낌? 근데 내가 코 수술 안 하고 난 필러를 해서 되게 코 예쁘게 만들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지. 비추천이야. 그래서 코필러. 세 번째는 윤곽주사. 그 양이 너무 적어. 들어가는 양이. 그리고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하면서 콕콕콕 쑤시면서 아프잖아. 바늘인데. 그리고 나서 약간 붓거든? 난 일주일 지나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 턱 이런데 지방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늘어진 살이 미미하지. 그러니까 표가 안 나지. 아픈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거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윤곽주사는 아니다라기보다 윤곽주사라는 건 윤곽이 딱 좋아질 것 같잖아. 그만큼의 기대 효과가 크지가 않아. 차라리 리프팅이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그게 낫지. 차라리 나라면 그거 대신에 그냥 슈링크 같은 거 할 것 같아. 근데 윤곽주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턱살이 내려오거나 이런 데가 약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데를 많이 하거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턱살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턱 때문에 하는데 나는 그거에서 이중턱 좋아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 이중턱은 지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 그건 약간 늘어짐이지. 다 별론데 이건 진짜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만. 세 가지 중에 나는 코 모공. 코 모공 쉽지 않아. 쉽지. 아니면 할 거면 진짜 오래 해야 돼. 어지간하면 쉽지 않아. 그럼 그런 코 모공에 좋은 관리 방법이 있나요? 만지면 안 되지. 이미 이렇게 다 파이고 한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넓어지지 않게 일단 만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만져. 이렇게 짜고 그리고 이렇게 찍 누르면 좋고
그래서 이 나오는 구멍이 있잖아. 이게 잘 붙으면 되는데 여기는 피부 자체가 잘 붙는 피부가 아니야. 한번 손상이 되면 벌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진흙이 있으면은 말랑말랑한 데는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단단한 진흙은 다시 원상태 복귀 힘들잖아. 이게 약간 이렇다고 해야 되나? 된 진흙, 약간 연한 진흙. 그럼 피부는 꾸준히 하면 좋아지나요? 여드름, 흉터, 모공이요. 여드름 흉터 모공 같은 게 꾸준히 하면 좋아지냐고? 꾸준히 하지 않을 거면 여드름 흉터 모공은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 병원에 가면 상담을 할 때 이런다? 여드름 흉터 모공을 하면은 이제 패키지를 짜줘. 3달 정도로 짜주거든?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는데 3달 해가지고는 티도 안 나. 본인이 느껴서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피부 결이 좋아졌다거나 피부 톤이 좋아졌다거나 피부가 새살이 올라좀 좋아진 건데 그 새살은 흉터 이 모공이 파인 새살이 아니라 다른 데께 오히려 올라온 거야. 다른 옆에 있는 게. 왜냐면 이미 손상되고 움푹 파인 그게 현미경을 보잖아? 그럼 구덩이를 이렇게 판 거야. 예를 들자면. 구덩이가 평평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내가 그거 해서 좋아진 사람 중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했어. 꾸준히 해요. 근데 그 꾸준히 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약한 사람은 데미지를 입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홍조도 있고 피부가 얇고 이런 사람들은 피부과 레이저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 오히려 그렇지. 장벽이 무너져. 그렇지. 장벽이 무너져서 홍조인이 되거나 예민해져서 트러블이 갑작스럽게 심하게 올라온다거나 피부가 만성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어. 그래서 피부 처음에 상담받고 치료받을 때는 정확하게 해야 돼. 내 피부가 어떤지,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예민하진 않아, 두께가 어떤지를. 왜냐면은 여드름 흉터 모공은 피부가 두꺼워야지 그 2, 3년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모르는 사람은 금성실장님한테 오면 좋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피부과 원장님을 만나야지. 의사 선생 전문의한테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해야지. 그럴 때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전문의가 잘 알려주나?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난 피부과 전문의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또 비전문의였고 뭐 다른 과였는데 또 피부과로 전향해서 하는 분도 봤고,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이건 내 의견이지만 전문의 비전문의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라. 그리고 센스가 있어야 된다. 항상 하는 말이야. 또 내가 그 전에 영상 찍은 게 있거든. 거기서 한번 봐봐. 2번째 영상일걸? 의사들은 적절한 피부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어.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피부에 진심이 의사 선생님 찾느냐야. 자기 내 피부처럼 그 고민을 그렇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야. 왜냐면 나부터도 내가 피부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 나는 누가 나한테 상담을 왔을 때 정말 걱정이 돼. 진심으로 걱정이 돼. 누구든 진심이겠지만 나는 그 상황을 아니까 좀 더 심하다? 그러면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좀 더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추천해 줄 수 있고 피부를 보는 것도 깊이가 다르다는 거지.